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산 수학 수업을 시작하는 날이죠. 자, 지난주 여러분들이랑 함께 수업을 했는데 그 명제, 논리와 명제에 관해서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제가 투자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강의 듣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강의를 그렇게 오랫동안 한 이유는 뭐냐면 2장 내용이 1학년 이산 수학 중에서는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꼼꼼히 잘 해놓고 시험을 나중에 대비할 때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집합론 3장 집합론과 디지털적인 수의 체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보려면 강의 자료를 이제 공유해야 되겠죠? 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수학과 학생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공부할 내용이 집합론입니다.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것이죠. 컴퓨터를 하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집합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겠지만 집합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공통적인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연산을 적용할 때 일단 담아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몬스터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그러죠. 집합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성질을 뽑아내고 집합으로부터 함수가 정의되고 집합으로부터 데이터를 뽑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합론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디지털적인 수. 디지털적인 수라고 하는 것은 뭘까?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컴퓨터에서는 수를 어떻게 다룰까?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연산, 즉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계산될까? 제일 기본적인 것이 덧셈에 관한 것인데 덧셈과 뺄셈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에 관해서 공부하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공부할 내용은 단원의 이제 목표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집합과 관련된 여러 논제들을 공부하겠다. 디지털적인 수의 체계를 고찰한다.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먼저 집합의 표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러면 집합이 새로 나왔으면 새로운 어떤 모임이 나왔을 때 수체계가 나오도 뭔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집합 새로운 연산이 이제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 나오면 그것을 조금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산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집합유와 역집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집합의 분할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앞선 시간에는 3.4절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3.5절 이후부터 나오는 디지털적인 수체계는 이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 자료를 포함해서 컴퓨터에서 덧셈 연산, 뺄셈 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부하겠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번 주 강의가 구성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집합이 뭔가? 집합을 영어로 표현하기 단어로 쓰면 set이라고 그러죠. set. 집합은 서로 다른 객체들의 모임으로써 현대 수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다 떠나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봐도 확실하게 어떤 성질,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집합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있는 각 엘리멘트, 각 구성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학과에서는 집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집합에 나오고, 그 다음에 명제가 나오고, 그런 논리적인 게 나오고, 논리 체계를 공부하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집합론인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연산에 관해서만, 단순한 연산에 관해서만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의 개념은 독일의 이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칸토가 이제 처음으로 제안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상식으로만 알아두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집합의 개념은 수학이나 컴퓨터 분야뿐만 아니라 뭐 폭넓게 사용된다, 이거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무엇을 집합이라고 할까?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성질을 가지는 객체들의 모임이다. 수학적 성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꼭 수학적 성질 아닌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명확하게 그 구성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 혼돈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모임이기만 하면 우리가 집합이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로 사용하게 되고, A부터 대문자 Z까지를 표시할 수 있고, 물론 그냥 표기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집합은 뭘 표기하겠다? 대문자를 표기한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구성원을 원소라고 이야기하고, 엘리멘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멤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집합과 그 안에 속하는 놈과 구분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표기하겠다. 어디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기하냐면, 그래서 어떤 A라는 대문자 A라는 집합이 있고, 자, 이 표기는 집합 표기고, 소문자 표기는 원소 표기라고 했고, A라는 원소가 A라는 대문 집합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속하기도, 만약에 집합 기호가 앞에 있고 원소 기호가 뒤에 있다 그러면 이 방향을 바꾸어서 표기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겠다. 그러면 어떤 원소가 A라고 하는 놈이 집합 S에 포함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와 같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다, 같지 않다, 같다,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나중에 나올 부분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되겠다. 자, 그러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있다면 궁금한 게 있지 않을까요? 어떤 성질들 모임일까? 뭐 남학생의 모임일까? 여학생의 모임일까? 아니면 키가 큰 사람의 모임일까? 키가 작은 사람의 모임일까? 자, 예를 한번 물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동의대학교 컴퓨터 동의대학교 우리 과가 뭐지? 창의소프트공학부죠. 창의공학부에 속하는 사람들의 모임을라고 한다면 그것이 집합이 될까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나? 학생증이 있고, 그러니까 학생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집합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주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명제가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합이 아니다. 그러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두 번째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집합이 무엇인가가 첫 번째 의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다음 질문은 뭐일 것 같아? 집합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은지 작은지, 아니면 A 집합이 B 집합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합에 관한 연산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연산을 성질상에서 나중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생각해야 될 게 집합의 표현. 자, 여기 잠깐만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교재 한번 볼까요? 집합은 대상이 명확한 객체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집합에는 중복되는 원소가 없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을 1, 2, 2, 3, 4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기서 여기 두 번째 있는 2랑 세 번째 있는 2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우리가 보기에는 원소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은 중복이 이렇게 있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표현법이 아니다. 그래서 중복이 없이 단순 한 번만 명기되도록 그렇게 이제 표기법을 사용하겠다. 자, 그런데 A라는 집합은 원수를 여기 괄호 열고 보통 집합을 표현할 때는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고 그 안에 이제 일일이 다 표현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대문자 집합 A 안에는 1, 2, 3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보이죠. 하나씩 원소를 어떻게 한 거다? 원소를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원소가 좀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한 100개쯤 되면 100개를 다 표현하는 게 좋을까? 100개를 언제 쓰고 언제 쓸까? 근데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거니까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공통된 성질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표현법은 원소를 다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표현법은 뭐냐면 원소가 갖고 있는 어떤 성질들을 그 성질이 무엇인가를 성질을 명시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조건 제시법이라고 그러겠다. 자,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원소 나열법이다. 집합의 원소를 나열할 때는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혹시 표현하기 위해서 꺽쇠로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집합의 표기는 이것도 아니고 어떤 것만 쓰겠냐면 브레이스 중괄호를 쓰겠다. 이게 중괄호가 맞죠?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고 그렇게 표기한다. 약속입니다. 중국 사람이나 그다음에 멕시코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것은 다 이제 우리가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집합은 이렇게 표기하겠다라고 하고 열고 닫고 자, 그 안에 어떻게 하겠다? 원소들을 하나씩 나열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원소 나열법이라고 그러겠다. 자, 여기서 의미가 명확한 경우 모든 원수를 나열하는 대신에 점점점을 이용하기도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점점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다면 점점점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능 출제를 하다 보면 점점점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해요. 점점점이 어떤 의미냐, 이거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그런 방법을 표현하지 않는데 일단 수능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점점점을 웬만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점점점을 표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이라 하는 것 또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집합 S라는 놈이 집합이니까 뭘로 표현한다?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고. 자, 가운데 바를 세울 거예요. 짝대기 하나 탁 세워요. 짝대기를 세우고 이 앞에 있는 놈이 S 집합의 원소 형태야. 뒤에 있는 놈이 요 놈의 원소가 갖는 만족하는 성질들이니까 명제가 되겠죠. 명제 뭐에 따라서 요 놈이 만약에 원소가 변수 x로 쓴다면 그 x에 따라서 p of x가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되는 거죠. 수어 명제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소의 형태가 되고 그 원소가 무엇을 만족하는가 이놈이 조건이 되겠다. 조건을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제시했다고 해서 이름 붙이기를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한번 볼까요? S라는 집합을 이렇게 표기했다 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S라는 집합이 어떤 구성원들로 이루어졌는지 예상할까요? 어떻게 되나? X는 여기는 X가 형태고 자연수다. 자연수면 1, 2, 3, 4, 5, 점점점 이거는 점점점 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보다 가까워지고 5보다 가까워지니까 요거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표현. 만약에 S라는 집합이 그렇게 되어 있고 T라는 이제 집합을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x 플러스 1 x는 자연수이고 1보다 가까워지고 5보다 가까워지고 하면은 T 집합을 원소 나이법으로 표기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자, 이 부분이 조금 됐나?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x는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x는 1, 2, 3, 4, 5, 5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원소의 형태는 어떤 모습이었죠?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x가 1이라고 하면은 얼마가 되죠? 2에다 x를 1 넣으면 3, 5, 그 다음에 7, 9, 12 이런 식으로 원소가 달라지겠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바가 있으면 여기는 요 놈은 성질이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원소가 갖는 형태가 되겠다. 꼭 여기는 x만 여기 있는 x 형태만 x만 오는 것이 아니다. 잘 기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예제 3-1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뭘로 바꾼다? 원소 나이법으로 표현해보자. 아, 그리고 우리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그러고 공집합의 표기는 이렇게 표기하겠다. 이거는 집합교 공집합이다. 자, 1번. X는, 자, 봅시다. 여기서 large N은 뭐냐면, 한꺼번에 다 해볼까? 이놈은 자연수. 그 다음에 Z는 뭐냐면, 수. 그 다음에 R은, 실수라고 그러죠? 유리수를 뭐라고 그럴까? 유리수를 Q라고 표현하나?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이제, 그 책마다 약간 다른데, 보통 Q가 있고 Q 프라임 유리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무리수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N은 자연수다. 자, 1번 같은 경우 봅시다. X 형태고 그대로 표기하네요. X 형태는 그냥 X입니다. 스몰 X. 그 다음에 어떤 성별 자연수인데 X제곱은 9가 되도록 하는 것을 표기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X제곱이 9다라는 것은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을 때는 실수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데 X 값이 3이 되고 마이너스 3인다 그랬죠. 요놈이 두 개가 되는데 어떤 조건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냐면 자연수도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날아가 버리고 뭐만 남겠다? 3만 남겠다. 자, 2번 같은 경우 뭐가 될까? 3보다 같거나 크고,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7보다 작다. 그런데 한 가지.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2번에서. X가 아니고 Y가 들어가 있네요. Y는 뭐 독립변수가 아니고 종수변수 아닌가? 자, 여기서는 독립변수, 종수변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집합 기호가 있으면은 바 앞에 뭐냐 그냥 문자만 있으면 됩니다. 변수만 있으면 그래서 x가 오든 y가 오든 n이 오든 u가 오든 t가 오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자, 그러면 y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데 y가 뭐냐면은 어떤 성격을 만족하느냐? z는 뭐라고?
정수 집합이다. 정수 집합이면서 3보다 크고 7보다 작으니까 4, 5, 6이 되겠죠. 자, 3번은 뭐가 된다? 3번은 n인데 n은 뭐가 되겠다? 어떤 집합에서 정수 집합에서 자, 숫자의 문자에 대해서 양쪽에 짝대기에 있는 것은 무슨 표기법이다? 요놈은 절대값, 절대치라고 그러죠. 절대값 뽑아내는 거.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절대치하면 3이 되는 거고 2에 대해서 절대치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치가, 즉 절대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치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수의 집합에서 0이 있으면 0에서부터 n이 어디 있든 간에 0에서부터 그 숫자 n까지 거리를 절대치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거리가 0으로부터의 거리 n까지 거리가 3보다 크고 7보다 작은 그런 정수를 뽑아내라 그러면 마이너스 4, 4에서 절대치가 4인 경우, 그 다음 마이너스 5랑 5에 의해서 절대치가 5인 경우, 마이너스 6과 6에 대해서 절대치가 6인 경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다음 2번, 다음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보자. 자, 0에서 한번 해볼까요? 원하는 집합을 S라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 집합 써놓고, 자, 원하는 문제를 X를 찾고자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실수의 집합. 자, X는 어디에 속한다? 실수 R에 속한다. AND, 콤마가 의미하는 바는 AND입니다. 그리고 뭐다? 0에서 1 사이라 하면 그 바운드리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사이니까. 자, 봅시다.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0보다 같거나 크고 같거나 작다 그랬는데, 자, 요 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이해되기도 하고 S1 이렇게도 이해된다. 무슨 말이냐면 사이라는 말이 바운드리, 경계를 포함할지 말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심해서 다뤄야 되겠다. 문제를 낼 때 이런 문제 내면 구글 사전 찾아봐야 돼. 사이가 포함한다, 포함하지, 양끝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아보고 혼돈이 없을 때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자, 일단 2번. 20보다 작은 홀수의 집합. 홀수니까, 자, 홀수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기서 아까 애매하지 않을까? 홀수라고 하는 것이 자연수에서만 증이 되나? 정수에서만 증이 되나? 홀수의 증이가 뭐지? 홀수의 증이는 2n 플러스 1이고 n이 정수일 때 마이너스 3도 홀수죠. 그래서 일단 이야기하고자 할 때 여기 사용하는 범위는 n은 정수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n은 정수이고 요거 대신에 이렇게 a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2n 플러스 1 n은 정수이고 n이 10보다 작은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다. 자, x제곱 3번 x제곱 이퀄 x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집합. 일단 정수이고 뭐가 되겠다? x제곱은 이퀄 x제곱 x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x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법에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에서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에서 원소나열법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집합에는 원수를 만약에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구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관심사가 뭐일 것 같아요? 그 안에 집합 개수가 몇 개일까? 집합의 개수가 아니라 그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 묻고 싶죠. 그래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 S란 집합의 원소 개수, 여기서 짝대기는 뭘 의미한다? 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카디널리티 오브 S라고 표기하기도 해요. 뭐냐면 S 집합의 집합 S 내 원소들의 개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CARD 카디널리티는 여기 있는 카디널리티를 의미하는 거고, 자, A 집합 원소 몇 개? 5개니까 N of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N of S 또는 S 이것도 얼마인가 5가 되겠네. 그 다음에 집합 B는 집합 B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원소 개수가 1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연수 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 무한대까지 갈 거니까 당연히 원소 개수 무한대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집합을 분류를 한번 해볼까? 어떻게?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냐,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냐에 따라서 유한집합, 무한집합 나누겠다. 이제 3-3 다음 집합들이 유한집합인지 무한집합인지 구별해보자. 무엇을 확인하면 되죠? 원소가 유한계 있느냐, 원소가 무한계 있느냐.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공대 학생들의 집합, 우리나라 인구가 5,300만 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대학생이고 공대 학생이니까 보다는 몇 명 있겠지? 유한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유한집합. 5의 배수인 자연수 집합은 무한집합이 되겠죠. 자, 3-4 같은 경우 다음 집합에 대하여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 1번. X는 정수이고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경우 3, 4 두 개밖에 없네. 따라서 2라고 답하면 되고. 자, 2번 한번 볼까? X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뭘까? 유리수 정의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나오는 유리수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P분의 Q로 표현되는데 이때 P랑 Q는 어디에? 정수에 속하는 경우, 또 조건이 뭐냐면 분모가 0이 아닌 경우, 이런 형태로 정수분의 정수 형태가 뭐냐?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은 유리수는 몇 개 있을까? 100개가 될까요? 아니면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은 유리수겠어. 몇 개? 답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까? 3번은 이제 N은 자연수이고 N은 짝수이다. 0보다 큰 짝수를 찾으라 그러면 당연히 무수히 많겠죠.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쓰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집합 S1에서 집합이 두 개가 있네. 집합 S1에서 집합 S2로의 1대1 대응인 함수가 존재할 때 S1과 S2가 같은 카디널리티를 가진다. 이 말은 뭐냐면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함수의 종류에서 나올 텐데 하나씩 짝짓기 하시는 거예요. 얘랑 나랑 하나, 얘랑 나랑 하나, 두 개 집합이 있는데 여기 있는 A 집합과 S1이라는 집합과 S2 집합이 있는데 요놈이 이런 B에 이런 C에 하나씩 다 1대1 대응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개수가 100개 있으면 여기는 몇 개가 될까? 당연히 100개가 되겠죠. 그래서 두 집합 사이의 같은 원소의 개수는 같다라고 이야기되고 2번 유한집합인 경우 만약 S1이 S2의 진부분 집합일 때 이 책은 좀 이상하다 그죠? 왜 이상하냐면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먹네. 집합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집합에 대한 정의도 진부분 집합의 정의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집합 S가 있으면 S보다 작은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S에 속하는 작은 집합. 진짜 부분이니까 부분 집합은 S보다 같은 것도 포함하거든요. 같거나 작은 집합을 부분 집합이라고 그러는데 진부분 집합이라는 놈은 같은 거는 제외시키고 쏙 들어가는 것만 완전히 쏙 들어간 진짜로 작은 것들만 모은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T의 원소의 개수, T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S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이렇게 차이 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또 한번 볼까요? 무한집합들이라 해서 모두 같은 카디널리티를 갖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지 이게? 모든 정수들의 집합과 모든 실수들의 집합은 1대1 대응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은 구성을 대각선화라고 하는데 수학뿐만 아니라 컴퓨터 관리 이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일단 그것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자인수의 집합, 오케이. 여기서 이제 집합을 가산적 집합과 가산적으로 무한한 집합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정수의 집합과 1대1 대응 관계에 있는 집합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산적으로 무한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는 그냥 조금 스킵하는 차원에서 조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연수의 집합이 클까요? 정수의 집합이 클까요? 자연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실수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느 게 제일 클까요? 실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제일 클까? 정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제일 클까? 자연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제일 클까? 자, 근데 내가 대학을 간 지가 86년에 갔으니까 지금 몇 년 전이야? 34년 전인가? 44년 전인가 모르겠네. 그때 1학년 때 수업을 듣는데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연수 집합이 당연히 정수 집합보다 작죠.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정수 집합의 반 정도 될 거예요. 그치? 한쪽은 정수고 한쪽은 음수고 한쪽은 양수. 양수가 뭐야? 자연수 집합이죠. 여기에 이제 자연수 집합이 정수 정치 집합의 반 정도가 될 거니까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닐까? 유한계의 숫자로 정해져 있다. 100개다, 200개다 그러면 이것이 반이다, 2배다, 3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단 자연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뭐라고? 무한대라고 그랬어요.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숫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아주 커져가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막 달라져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산적 집합 또는 가산적으로 무한한 집합은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정수의 집합과 1대1 대응관계에 있는 집합들을 가산적으로 무한한 집합이라 이야기하고 유리수들과 알파벳 Z로 시그마인가 시그마로부터 만들어지는 유한한 길이의 스트링들의 집합. 이거는 그냥 넘어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정수 집합과 1대1 대응관계에 있는 집합을 뭐라고 그러겠다? 가산적 집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3-6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자연수의 집합이 가산적으로 무한한가? 즉 자연수의 집합이 가산적으로 무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수의 집합과 정수의 집합이 1대1 대응이 가능하다는 어떻게 가능할까? 자, 이놈이 정수의 집합이고요.
네트워크 되나? 녹음이 되나? 자, 볼까요? 뭐 중간에 음. 자, 나는 화면이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화면이 안 넘어가는 보이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좀 확인 안 되네. 자, 그러면 잠시 화면 공유를 중지했다가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제 얼굴은 보입니까? 오케이. 보이죠? 그 다음에 화면 공유를 다시 해볼게요. 자, 이제 보이죠?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데 일단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정수의 집합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는 뭐냐면 자인수 집합을 써놨습니다. 이제 뭐가 하나씩 대응시켜 볼까요? 자, 요 기호는 뭘 같아요? 요 화살표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화살표는 어떤 숫자들인데 2, 4, 6, 즉 2n 형태죠? 2n 짝수는 자인수 집합은 짝수를 어디로 보낸다? 마이너스 n으로 대응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자인수 집합이 아직 반은 남아있죠? 어떻게? 요거 한번 해볼까? 연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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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 홀수는 어떻게 표현하겠죠? 2n 플러스 1로 할까? 마이너스 1로 할까? 마이너스 1로 해볼까? 오케이. 연놈은 어떻게 표현된다? n으로 대응시키겠다. 그래서 짝수는 음수로, 홀수는 양수로, 0은 그대로 0. 이렇게 하면 어떻게? 1대1 하나씩 대응시키는 결과. 이상하죠? 따라서 자인수 집합과 정수 집합이 완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인수 집합은 정수 집합과 같은 카디널리티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그 카디널리티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종류가 조금씩 나오는데 정리 3.3을 볼까요? 집합론에서 관심을 두는 모든 원소 집합.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universal set이라고 그래서 U라고 표기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관심이 없네. 그 안에 원수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것도 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원수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브레이스만 있는 것은 뭐라고 보겠다? 비어있다, empty set이라고 그러고 공집합이라고 그러고 표기하기를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겠다. 전체 집합은 universal U 표기한다. 자, 이제 3-7 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5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5 있고 0은 이제 0은 방정식이죠.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사들은 플러스 6도 마이너스 6도가 되는데 이놈이 정수가 되야 되는데 이놈이 무리수니까 정수가 안 되겠죠. 따라서 이 집합은 뭐가 되냐면 공집합이 되겠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수 집합은 Z로 표기하고 자인수 집합은 N으로 표기하고 실수 집합은 R, 그 다음에 유리수 집합은 Q라고 그러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가 된다? 정수분의 정수 형태가 되야 되고 분모의 0이 아니다.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 또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물론 사회에 나가서 수다를 다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래밍을 할 때 또 뭘 하더라도 항상 분수가 나오면 즉 유리수가 나오면 유리수 형태가 나오면 P분의
Q 형태가 되는데 이런 형태가 나오기 하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라?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코딩할 때 혹시 P분의 Q라고 하는 유리수를 다루다가 만약 프로그램하는데 분모가 0이 나와가지고 컴퓨터 펑 뻗을 수가 있어요. 못해. 왜냐하면 0분의 어떤 숫자가 나면 이건 무한대 형태의 아주 큰 수가 되기 때문에 버그가 발생해요. 컴퓨터 뻗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표기 하나 때문에 컴퓨터 여러분들이 만드는 몇만 라인, 몇십만 라인들이 그냥 한 번에 작업이 오케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라도 오차가 에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수가 나오면 항상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면 분모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N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자인수 집합인데 1부터 n까지 집합을 의미한다. 즉 S10이란 말은 1, 2, 3, 4, 5, 6, 7, 8, 9, 10 S2는 S1, 2, S3은 1, 2, 3 1부터 n까지 합의한 원소들을 다 일일이 쓴 것을 뭐라고 그러겠다? SN이라 표기하겠다. 자, 그렇게 되고 위에 주어진 집합들을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구분해보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한계의 값까지 여기는 유한이고 나머지는 다 무한이 되겠다. 이제 3-9는 다음에 주어진 집합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S란 집합 1번. S란 집합인데 S란 집합은 X가 어떤 수끼를 만들고 한다? X제곱은 마이너스 2. X는 정수가 되어야 된다. 자, 여기서 봅시다. 어떤 숫자의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죠. X가 헛수가 아닌 경우. X가 보통 우리가 실수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일단 X가 실수일 때는 그것의 제곱은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요. 자, 그런데 0보다 같거나 큰 놈이 마이너스 2가 될 리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저 S라는 집합은 공집합이 될 거고 2번 R은 X는 자인수고 자인수에 속하는 거에서 생각하는데 X는 짝수 또는 X는 홀수라고 그랬죠. 그럼 뭐가 돼? 자인수면서 짝수냐 홀수냐 1, 2, 3, 4, 1, 3, 5, 7, 9, 2, 4, 6, 8 자인수 짝수 자신이에요. n이 되겠네. 됐죠? 보통 우리가 표기할 때 R이라고 하는 것을 잘 쓰지 않아요. R은 왜 잘 안 쓰냐면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서 실수의 집합을 표기할 때 rational R, 리얼 넘버를 할 때 R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표기할 때는 임의의 어떤 집합을 표기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자연수 N, Z, Q,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쓰지 말고 다른 명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혼돈이 생기니까.